한국인의 정통 주간신문 이루서울 1299호가 발행됐습니다. 이루서울TV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루서울TV 주간 박종길입니다. 어제 우리 강아지가 들깨한테 물려가지고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안 좋아. 아니 방송 이런 식으로 할까 정말. 주제가 너무 슬퍼. 이게 주제가 개방송이야? 숨을 못 잤어요. 수술하면 돼. 수술을 했는데 너무 지금 속에 당합니다. 구독자 8만 돌파. 네, 이제 10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봉규 TV를 쫓아서 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인사청문회로 국회가 오랜만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 듯합니다. 통일부 장관 후보, 이분이 김연철 장관 후보가 편법 증여 그리고 아파트 투기, 이거는 국토부 장관 얘기고요. 네. 최정호 장관 후보. 통일부 장관 후보는 이제 과거 막말 논란. 네. 그리고 또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으로 또 후원금을 받아서 그 지역에 자기 지역구에 또 뭐 이렇게 용산 투자했다. 용산 이래서 진영. 네. 지금은 민주당 의원. 네. 이분이 지금 행자부 장관 후보. 그리고 자녀의 이중국적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그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아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떻게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확 던지면 다시 확 오는 걸 뭐라 그러죠? 부메랑이라고 그러죠. 이 부메랑. 이게 원래 박영선 의원이 굉장히 청문회 스타였는데 본인이 지금 청문회 전문 용어로 때는 때대로 간다. 뿌린 대로 거둔다고? 각 후보들에 대한 자질, 도덕성 검증 저희도 한번 이 자리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수형 표정이 굉장히 지금 잠이 안 살짝 보이는데요. 잠이 안 깬 거야. 잠이 안 깬 겁니까? 예. 형이 어떤 얘기를 할까? 나 여기서 굉장히 계속 자. 오랜만에 김갑수, 이봉규, 함익병 우리 형님들 모시고 신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수 형 뭐 하실 얘기 좀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전개될 얘기도 너무 뻔하게 그려지니까 네. 사실 필요하네. 그냥 이런 거지. 장관에 추천될 정도의 이력을 가진 사람들이 네네. 장관 될 만 할까라고 할 때 이 사람이 이런 그래도 인생에 족적이 있었고 근데 이런 아쉬운 흔적도 있구나 정도를 보면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는 모든 장점은 다 배제되고 그렇죠. 네, 맞아요. 이 인생 전체에서 가령 한국사에서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그렇죠. 것이 스크래치 되거나 네. 또는 그 사람이 허물이긴 허물이나 네. 이 정도라면 무슨 이해할 범법자도 만하죠. 아니고 넘어갈 수 이런 모든 것이 합쳐서 한 사람에게 그걸 최대한 증폭해서 이제 융단 폭격으로 죽이기에 나서 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너무 비겁한 사람 인신 공격 아니냐 이렇게 나오면 이제 그 다음 순서는 니들은 옛날에 또 너희들도 그러지 않았느냐 이게 공방이 돼. 형도 과거에는 안 그러면서 그랬잖아. 나는 이 장관 인사청문회에 출연한 적이 한 번도 없지. 아니 형 과거에 청문을 한 적도 이명박 없고.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 때 이렇게 굉장히 장점을 좀 보자 이런 얘기를 내가 안 그래서 했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 발언할 그래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저예요. 이 얘기가 뻔연히 이렇게 흘러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물고 뜯고 늘어지면 결국 우리 사회는 한 발도 앞으로 못 나가는구나. 그렇죠. 항상 그 되돌이표 진흙탕 싸움이 언제나 반복되는구나. 자유한국당에서 공격하고 싶어 하는 건 알겠는데 공격거리가 될 만한 걸 공격해서 국민의 공감을 사는 게 중요할 텐데 소리를 지르는 게 우선이구나. 이게 뭐 스트레스 해소장인가?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자기 지역구가 그래서- 어떻게 개발된다는 거하고 투기하고 또 지금 국회의원 현직 국회의원이 자기 자식들은 또 이중국적이고 또 자기가 공격했던 그런 자료들은 자기는 또 내놓지 않고. 내가 미국 특파원이 됐는데 거기서 사랑을 했어. 그런데 그 사람이 한국인이긴 하지만 이민을 가서 미국 시민권자야.
그 결혼이 잘못됐나? 이해한 거 그러니까 내가 그다음에 얘기한 거 아이가 생겼는데 알았어요. 아이가 그러니까 생겼는데 알았어. 강론이 나도 형 얘기가 국내 국적법이 틀렸다고 얘기 안 해. 아버지 국적을 따르게 돼서 어쩔 수 알았어, 없이 알았어. 알아요. 이중 국적이 됐어. 네, 박영수 의원 형님만큼 저도 네, 알아요. 저도 네. 제가 다 얘기- 이해합니다. 그걸 네. 근데 공격을 해. 아니 공격이 아니라 자, 제가 얘기를 하면 자 이제 형은 자격이 있다 제가 이거지. 왜 자격이 있는지를 네, 먼저 내 총론에 얘기를 대한 할게요. 오케이. 지금 김갑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 얘기를 내가 언제 했었냐 그러면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의 총리나 장관 임명할 때 좌파에서 그 후보자들을 공격했을 때 그 정도의 흠결은 장관을 하기에는 아니면 총리 하기에는 크게 흠이 되지 않으니 좀 양해를 해주자. 왜냐하면 나이가 50, 60이 되다가 보면 어떻게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도 아니고 우리나라 청문회 방식이면 안 걸리는 사람이 없지. 한살배기 돌쟁이나 장관을 해야지 나무도 할 자격이 없다. 그런 정도의 흠은 우리가 덮어줄 것 좀 넘어가자는 얘기를 했을 때 진보 좌파를 표방하는 방송인이나 혹은 지금의 민주당 집권 세력들이 했던 그 잣대가 보면 이거보다 훨씬 가혹했어요. 그거는 우리가 청문회를 다 뒤져보면 알아요. 저도 이번 청문회 내용을 보면서 역시 이번 청문회는 산무 청문회다. 질문하는 국회의원 무능해요. 답변하는 후보자들 부끄러움을 모르는 무치해요. 예. 거기다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현 청와대를 보면 정말 이거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국민에 대해서 그것도 무자가 들어가야죠. 네. 무능, 무치, 무식하다? 무심하다. 무심하다, 국민에 무심. 대한 마음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 정도의 모양새인데 이런 청문회는 과연 할 필요가 있을까? 청문회라는 게 후보자 두드려 패는 자리야, 아예 그냥. 이런 식의 청문회는 나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지금 거론된 내용들이라는 것들이 자유한국당이 집권을 할 때, 그 당시 한나라당이 집권할 때 이런 때 청문회 때 야당이 했던 행태에 비하면 뭐 그리 심한 것도 아니니 그러니까 정말 독인 개긴 하는 거예요. 한미병이가 저 돌제비가 아니면 다 자격 없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이런 청문회를 근데, 근데 그거 어떻게 알았어? 아니 왜 이번에 박영선 그 아들이 8살 때 수입이 3천만 원이래. 8살 때. 아, 수입이 그래요? 3천만 아니라 부모한테 재산이 8천. 증여받았겠죠. 그러니까 증여받은 거죠, 뭐. 네. 야, 내가 살아오면서 이번 청문회처럼 죄송하다, 송구스럽다는 말을 많이 들어본 청문회는 난 역사에 없는 것 같아. 이거 한번 쉬어보면 알 텐데. 그래도 그런 말 하신 분들은 아니, 그래도 염치가 아니, 있네요. 아니. 염치가. 아니 염치가 아니라. 아니 송구스럽다, 아니, 죄송하다 이렇게 아니, 얘기할 아니, 정도면은 염치가 있네요. 염치가 있으면 사표 내야지. 몇 번을 했냐면 김현철이 20번. 그걸 셌어요 또. 아니 나왔어 통계가. 네. 자 최종호 18번. 네. 예? 잘못했죠? 아이 죄송합니다.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사과가 근데- 잘못됐구나. 아니, 사과하지 아니, 말았어야 그게 아니라 되는구나. 한 번, 두 번, 5번 20번을 죄송하다는 사람이 그게 20까지 죄송하다는 사람이 장관하겠다. 장관을 하면 안 되잖아. 자, 그럼 저도 국회의원 아니 내 말 들어봐. 장사를 하든지 사기를 치든지 깜빵에 들어가든지 아니 왜 장관을 공직이에요. 공직 중에서도 장관 기사생활 50 오래 해서 장관이에요. 장관은 공직에서도 탑이야. 대통령은 최고죠. 대통령 국민이 뽑은 거니까 공직자 공무원 사실 총리보다도 장관이 힘이 더 셉니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 자리에 어떻게 아니, 근데 제가 이렇게 너 살아. 토를 달게요. 아니 그러면 그러면서 왜 그런 장관을 식으로 내냐고. 최종호 장관한테 몰아붙였던 또 어떤 국회의원은 저녁에 전화해가지고 GTX 라인은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다는데. 아 그래요? 아, 뭐 GTX 라인이 어떻게 되느냐는 물어볼 수 있죠, 뭐. 그러니까 이렇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라인이 어떻게 되느냐고 여기 물어보고. 앉아 있는 이제 우리 네 사람이 네. 사적으로 좀 친근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또 냉정할 수는 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다 동의가 안 돼서 네. 그냥 내 의견을 말할게. 여기 이 청문회 모습에 대해서 반응하는 두 양극단의 모습을 봤어요. 네. 지금 한민병 씨의 발언을 보면서 뭘 느끼냐. 한민병 씨는 다 잘못됐다는 거지. 질문자는 한심하고 무색무취 아까 얘기했잖아. 무치. 예,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내 옆에 앉았는데 미안해. 자기만 잘난 거야. 다들 못나고 다들 잘못했어. 형도 똑같다는 아니, 얘기 아닐까요? 그 나 입장을 그렇게 들었는데. 한 대표성이지. 그 입장을 취하는 유형의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봉규 씨 모습은 뭐냐면 그냥 뒷골목에서 그냥 세상은 다 썩었고, 그래서 뭐 니들이 뭐 장관이야 뭐 이러면서 그냥 막 이제 물고 떨어져. 이런 분들도 이 노인 복지를 해가면서 아니 그 자격이 있다는 거야. 이 저 보태드리고
그러니까 다 죽일 놈이고 자격 있냐? 다 사기꾼이라며. 아, 자격 있어 없어? 그것만 얘기해. 그러니까 뭐 그러시라고 다 자격 없다며. 자격 있다는 거야? 나 다 데리고 하고 싶지도 김현철이, 않거든. 최종호, 진영, 박영성 다 자격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 그동안의 있다. 장관 후보자들 여러 역대 정권들이 비위 사실이 나온 거가 있다거나 또는 그 사람들의 수준을 비교하면 박지원 의원이 다른 당인데 공개적인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죠. 굉장히 두드러지게 잘된 인사다 이번에. 그러니까 안배에 있어서도 전문가 일부와 정치인 인사 2명과 그다음에 무엇보다 소위 진영이라고 하는 친문이라고 하는 사람을 완전히 배제했다는 사실과 등등을 한 5가지 논거를 들어서 굉장히 잘된 인사의 이제 한 표본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 나야 뭐 굉장히 동감이 가더라고. 그러니까 이봉규 씨식으로 저런 저 따위가 장관을 하다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그런 나라에서 사시라고. 어떤 나라에 사시는지 모르지만 가령 박영선이나 진영이나 또는 뭐 최종호 정도 되는 사람, 김현철이나 이런 사람 정도 되는 사람이 장관을 하면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다고 세금 안 반응하는. 낸 사람이 장관 해도 되냐고. 세금을 안 내고 버티고 있다가 장관 후보자 임명되니까 잽싸게 내고 하루 전날 내고 그 수천만 원을 세금을 안 내고 그 국민들은 왜 골 빠졌다고 세금 다 내? 그러니까 우리는 장관 안 하고 공직 안 해도 세금 다 내고 사는데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은 그러니까. 왜 지들은 몇 천만 원 세금을 안 내고 있다가 버티기 장관 후보자 하다가. 아니, 근데- 버티니까 얼른 내고 이렇게 국가의 그러니까. 의무도 안 하는 놈이 어떻게 장관을 하냐고. 그런 놈이 그런 세금 문제도 아니 있고 기본 국민의 의무가 여러 가지가 뭐야? 있는데 납세 의무, 국방의 납세 의무. 의무는 이거 첫 번째 그 두 개가 아니야? 핵심이에요. 납세 의무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니야? 저런- 솔직히? 첫 번째. 저 말에 내가 반응을 할게. 아니 국방의 의무 몸이 아파서 못 갈 수도 있어. 저 말에 내가 납세는 세금 내야 되는 거 저 아니야? 말에 이거? 내가 첫 번째. 반응을 할게. 그 공직자가 어떻게 안 내? 탈세를 했다. 안 그러면- 내다가 지금 낸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굉장히 비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막 이봉규식으로 떠들어. 탈세를 했고 뭐 학력을 위조했고 막 이렇게. 근데 정작 본인 해명을 들어보니까 그 중에 매우 많은 것들이 납득이 가는 사정들이에요. 해명 들으면 다 납득되는 게 많죠. 그 중에 납득이 가냐, 과실이 있는 사람은 드랍이 돼요. 하루 전날 내야 탈락을 해. 그런데 그 당사자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 정황이란 걸 딱 빼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청문회 보지도 않았을 거야 아마. 왜냐면 봤어. 이- 아이고. 이 죄송하다고 그러더라고. 해당자들이 늦게 낸 거. 어떻게 말하는지에 대해서 귀 기울이기 쉽지 않겠지. 왜냐면 해명이 되니까. 네, 형님, 나 다른 질문 하고 싶지 않은데 박근혜 정부 때도 이렇게 청문회 문제 있는 분들 굉장히 많았잖아요. 물론 이명박 정부 때도 이명박 많았고. 때가 좀 심했어요. 네, 아니 박근혜 정부 때도 굳이 심했어요. 비교를 하면 네. 박근혜는 네 사람 챙기가 심했고 이명박 그러니까 때는 자격이 없는 분들, 개인 이런 과실 있는 자격에 사람이 문제가 많았지. 없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예, 예, 예. 그때 형님도 지금 같은 스탠스였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난 거야. 지금의 형 말에 반대는 하지 않아. 나도 근데 내가 반대 안 옛날에 해요. 좋은 노래를 알고 있는데 노래를 하나 부를게. 야, 뭐 노래까지. 과거를 묻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오리발들 왜 내. 맨날 똑같이 이게 하고 오리발들- 그래?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이제 겨우 민주정부가 들어서 몇 년 만에 이렇게 오리발 내면 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우리나라는 이게 사실 후보자들이 문제는 많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옛날에 했던 검증의 잣대 그대로 들여대도 문제가 많은 후보들이에요. 그러나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제가 아마 문재인 정부 초기 출범 초기 때 한 얘기예요. 자기들이 대통령이 되면 권력을 잡으면 인사의 기준으로 5가지를 삼겠다. 그렇지. 1번 병력 문제 있는 7가지. 사람. 7대. 7대인데 뭐 기억나는 게 병력. 그다음에 위장 부동산 전입. 투기, 위장 전입. 그다음 위장 전입, 논문 뭐 표절, 표절. 이런 몇 가지 잣대를 들여서 여기에 해당되는 음주운전. 사람은 절대로 안 된다. 등용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다 다 걸리잖아요. 걸려. 다 걸려. 그러면 제가 그때도 뭐라 그랬냐면 그 잣대는 너무 엄격합니다. 그 잣대를 들이대면 나이 50, 60에 사회생활 있는 사람한테 들이대면 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거는 내가 권력을 잡기 할 때 선거운동 캠페인으로 썼을지는 모르겠으나 대통령이 되면 이러이러한 점에서 사소한 건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라고 인사를 하는 게 맞을 거고 덮을 건 좀 덮어주고 정말 덮을 건 덮자. 그렇게 하자고 얘기했었는데 그 얘기는 안 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고집하니 그래서 시끄럽다는 거예요. 나의 청문회 방법은 딱 하나예요. 이건 정말 여야 넘어서인데
이거는 내가 무슨 공직자도 아니고 청문위원도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잖아요. 내가 청문회 쓴 이 후보자들을 보는 게 저 사람의 인생 전체 과정에서 공익적인 삶에 대한 노력이 얼마나 흔적이 있는가 그걸 우선 봐요. 공익적. 예, 그러니까 공익적인 삶을 살기보다 사익적인 삶을 살아도 훨씬 유능하거나 스펙이 더 훌륭한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 경우는 그렇다고. 네, 알겠습니다. 이 사람이 인생 전체 과정에서 그런데 헌신한 흔적이 보이는 사람에게 훨씬 더 가중치를 둬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자격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 개인의 판정 기준은 뭐냐면 네. 솔직히 이해관계자 업자랑 놀아난 거는 못 참겠더라고. 그러면 그러면 진영 장관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진영 아니, 그러니까- 장관보가 좀 거기에다. 아니 내가 진영 얘기 안 했잖아요 지금. 아니 그 얘기를 하지 그 사람이 생각이 그러니까- 나요. 여기가 생각이 아니, 나서. 난 천성관이 떠오르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왜냐면- 남이 한 건 나쁜 일이고 내 편이 하는 건 좋은 일이니까 말이 안 먹힌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 난 진영은 이해가 가. 마세요. 공익적인 삶의 과정과 업자랑 놀아난 거가 그 사이에 있는데 나는 용서가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아, 이 정도면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구나 하는 그 경계에서 하여튼 열심히 보려고 그러지 이 사람이 어느 편이다 저 편이다 그거는 좀 가능한 대로 지우려고 자, 그래요. 아까 김가우 쌤이 나의 개인적으로 너만 잘났고 남이 틀렸다고 나의 개인적으로 인신적인 공격성이 발언을 했는데 네. 제가 그러면 똑같은 정도의 레벨로 인신 공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말씀하는 내용이 다 옳아요. 네. 근데 그 잣대가 우파나 보수 정권에 들이댈 때는 사익만 추구하고 공익과 사익을 고무줄이 길어져. 하면서 이제 작아. 나쁜 사람이라 그러고 그 잣대를 좌파에다 들이대면 그거는 이해할 만하다. 반대해주고. 그러면 그거는 이유를 많은 말해줄까요? 번들을 하나. 형은 이걸 다 인정해. 근데. 많은 근데, 번들을 하나 이유를 대줄게요.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맥락 없는 얘기라는 근데 얘기예요. 내가 한국에서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말은 듣기 좋은데 그 말은 말만 듣기 들으면 맞아요. 네. 근데 그 잣대가 왜 내 편한테 들이대면 이렇게 들이대고 저 편한테 들이대면 이렇게 되냐 이거야. 아, 이유를 말해줄게. 그것도 뭐 이유가 보니까 있어. 이유가 있지. 과거를 묻지 마세요. 아 이유가 있는데 이유 있어. 묻지 노래 부르지 말아라. 노래 부르지 마. 노래 아니야, 이번엔. 노래 춤추지 마. 내가- 그냥 이빨로 해. 내가 적어도 성인이 돼서 몇십 년을 지켜본 결론인데 우리나라에서 우익을 자처하거나 보수로 분류되는 사람들의 공통 특징은 나라를 사랑하지 않아. 그렇지 않죠. 내가 바라본 특징은 반대. 그들의 관심에는 조국이나 나라나 네, 반대지. 민족이나 국가 개념이 들어있질 않더라고. 오직 사익만. 오직 있다. 사익. 그래서 야 우파로 분류된다 그러면 내가 일종의 심리적인 저항감부터 느끼는 거기 게 크게 오해를 하는구나. 그럼 반대야. 네. 내가 왜 오해야? 그다음 내가 반대도 아니고 나는 냉철하게 본 좌파도 건데. 우파도 상관없이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있어요. 나라를 사랑하지 않아. 아, 형 좌파도 사익 추구하는 사람 많아요. 나도 얘기. 그러면 혼내야지. 형. 적어도 진보 좌파를 자처하는데 사익 추구가 강하면 혼내야지. 거기에 안 대해서 나오죠? 이렇게 네. 얘기해 줄게. 내가 그 부모가 난 다 돌아가셨거든. 양부모가. 부모가 돌아가시면 고아구나 고아. 아, 그러면 이 나이 그래 하지 마. 그래 고아야. 부모가 다 돌아가시면 부모에 대한 그 아쉬움과 그리움이 더 커져요. 살아계실 때보다. 그럼요. 왜 살아계실 때 내가 못했나 불효를 했나 이게 그리고 너무 부모 있는 분들이 부럽고 그래. 근데 외국을 내가 20년 생활했거잖아. 외국을 떠나면요 고국이 또 그렇게 그리워. 그럼 당연히. 왜냐면 떠났으니까 그냥 아쉽고 짜장면 배달하는 장면만 나와도 눈물이 나죠. 그냥 눈물 나고 포장마차 소주 먹는 저거 씨 그리고 고국에 대해서 더 그리워. 닭똥집 막 이런 거. 그리고 외국 나간 사람들이 더 애국자예요. 왜냐면 고국에 그립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잘 됐으면 좋겠고 이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음이 다 물어보라니까 해외 나간 사람들. 그거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 여론조사를 해보잖아요. 외국 나간 사람들이 보수가 더 많아. 왜냐면 애국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청문회에 나온 사람들 보면 나는 자격 없는 걸 떠나서 인간적으로 좀 비겁하고 치졸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왜 그렇게 죄송하다고 뭐 그렇게 사과하는 말을 20번씩 18번씩 하면서 버티냐 하면 이게 청문회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개박살나고 욕먹고 온 국민한테 텔레비로 다 나가도 내일 모레 장관 된다. 장관 이렇게. 되면 쾌재를 부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국민한테 욕을 먹는 거를 아무런 수치심을 못 느끼는 거야. 그냥 입으로만 죄송합니다.
아이고 의장 취업해서 죄송합니다. 아이고 뭐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세금 안 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이래놓고 오늘만 냉기면 나는 이거 철판 깔고 장관하면서 누릴 거 다 누리겠다니 이 사람이 애국자냐 이거야. 그런 거 보면 비인간적인 사람이에요. 김태우 쪽팔려서 못해 나는 쪽팔려가지고. 아니 그 김태우 총리는 에이. 상공회의소 그 회장하고 골프 친 걸로 그만뒀는데 그러니까 참 자, 그분 그러니까. 억울해. 내가 볼 때 따지고 앉아. 우리가 하나. 쪽팔려 진짜. 야, 아니, 시절에. 보수는 사익만 생각하더라. 저는 일정 부분 거기에 동의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좌파의 전형을 얘기할게요. 공부 대학교 때 데모해서 군대 못 갔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하기 힘들어서 계속 사회운동을 하고 국가 담론만 얘기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노동을 하지 않았을 거고 납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거 일정 부분 저도 인정하고 그분들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군사정권에서 독재에서 민주로 넘어왔다는 인정해요. 그러면 반대로 성실하게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나와서 군대 갔다 온 다음에 열심히 돈 벌어서 세금 많이 열심히 내고. 내고 지금도 열심히 노동이나 사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러면 사익만 추구한 아주 개인적이고 사악한 사람이냐 이거예요. 나는 그것도 세금 많이 낸 사람이 애국자야. 4대 의무 군대 갔다 와서 세금 내고 노동하고 교육받고 자식 교육시키고 있는 그 사람은 그럼 비애국자냐 이거예요. 그런 양단 논법으로 나눠서 세금 많이 낸 사람이 애국이나 애국자야. 민족이나 국가를 사유하는 사람은 다 사익만 추구한 보수적인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따지는 여기 애 넷 낳고 이 사람도 애국자고 세금 많이 우리나라에 냈지.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애국자야. 그 군대도 갔다 모두가 왔고. 섞여 있는 거고 저 할 그게 때는 모든 모든 나라를 의무는 이루는 거예요. 완벽했어. 그러니까 애국자야. 나한테 마지막에 박종진의 키워줘. 애국자다. 함익병 씨가 지금 말을 잘했잖아요. 뭐냐면 한쪽과 한쪽을 설명했잖아. 근데 그게 좌파와 우파야? 아니, 본인이 아니지, 그렇게 그건 얘기했다고 내가 얘기한 내가 거예요. 언제 그렇게 얘기했지? 좌파 우파.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지? 보수가 사익만 그러니까 추구하든 열심히 선택을 공부하고 공통점이 많죠, 근데 이런 사람이. 열심히 공부하고 사회생활 열심히 해서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이 우파고 데모만 연락이 하다가 그리고 꼭 그건 아니죠. 군대도 안 가고 공부도 제대로 안 한 사람이 그렇죠. 대체적으로 이제 약간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좌파 우파 이렇게 대체적으로. 나눠지면 약간 좀 이쪽에 이렇게 나는 걸쳐 있는 이렇게 사람이 생각을 많지. 해. 약간 좀 많을 수 있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한국인을 굳이 분류하면 둘 중에 하나로 나뉜다고 생각해. 신민과 시민이 존재한다고 생각해. 시민은 근대인으로 성장한 인식이 성숙된 사람이지. 그건 좌파우파랑 다른 거야. 주권이 나에게 있고 사회에 대한 책임이 있어서 투표를 하고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야. 이게 시민이야. 근데 신민은 막 위대한 지도자를 추종하고 숭앙하고 따르고 그의 따님이 나오면 정말 왕조적으로 이 대를 이으려고 그러고 뭐 이런 신민. 근데 왕의 그거에 또- 신민과 근데요, 시민이 박근혜 존재해. 대통령 지지자들도 이런 분들 꽤 많습니다. 제가 아니 뭐 있다면 보니까. 비판받아야지. 그래서 한국은 비동시성의 동시성이라고 그래서 2000년대에도 신민도 아이고, 또 존재하고 현란한 시민도 뭐 존재해요. 비동시성의 동시성 그러니까 이런 단어 우리가 쓰면 뭐좀 있어 보이는. 시민 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좀 진보 성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정치적 견해를 갖는 거는 나의 사회적 이 신분이나 지위를 조금 벗어날 수 있거든. 나는 잘 사는데 정의당의 지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정치 행위를 한 국회의원이 되거나 공직자가 될 때는 그 삶의 이력이 상당한 정도 담보가 돼야 된다고. 그게 차이라고. 왜냐하면 사람이 선택을 해주는 관계니까. 그랬을 때 자격이 있는가의 여부는 좀 봐야죠. 알겠어요. 그런 자격 여부를 자꾸만- 결정하는 게 투표고 그래서 국민이 찍어서 대통령이 되건 국회의원이 되건 누가 되면 그 투표한 모든 사람은 식민과 시민으로 나누는 그런 지적 교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시민입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신민이 모든 사람은 많다니까. 시민이에요. 아니에요. 나는 그거는 지식을 가지고 이봉규 있다는 씨를 지적 신민이라고 교만이라고 저는 봐. 봐요. 이봉규 씨를 신민이라고 분류를 해. 에이, 자, 그러니까- 형님 그렇게 비하지 말고 잠깐만 정리 좀 합시다. 예, 오늘은 저기 장관 청문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는데 제가 여기서 제안을 하나 할게요. 네. 난 사실 형님 세 분의 말씀에 다 일부분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저는요 왜 이거 장관 청문회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거 만든 분이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아예 노무현 대통령. 아니 노무현 때 만들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때 총리까지만 했다가 자, 노무현 때 확대했죠. 노무현 대통령 때 누가 주장을 했냐? 박근혜 야당 당 대표가 주장을 해서 오케이. 노무현 대통령이 빼자고 했는데 집어는 그때 기사 쓴 게 저니까 제가 정확히 맞아요. 알잖아요. 그건 맞아요. 박근혜 대통령이라 그러니까. 아니, 박근혜 그러니까 의원. 박근혜 의원 시절 네, 맞아요. 이거를 노무현 대통령 오히려 열린우리당 쪽에서 하지 말자고 했는데 그쪽에서 하자고 한 거야 이게. 그걸 받은 거죠. 네, 그걸 받은 거죠. 왜냐면 하기 싫고. 예, 지금. 아니 정권을 잡은 쪽에서 이걸 뭘 구제하려고 하겠어요. 근데 그렇지.
장관 청문회가 지금 어떻게 보면요. 아무리 비판을 해도 어차피 대통령 입장에서 꼭 이 사람이 필요하거든. 이 장점을 가진 사람이 꼭 필요하거든. 어떻게 보면 능력을 우선시해야 되는 장관의 자리가 있고 또 도덕성이 굉장히 중요한 장관의 자리가 있고 나름대로 통치자로서 판단해서 임명을 하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이러는 건데 이번 경우에 장관 청문회 하지 맙시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 어떠세요? 아니 근데 청문회 격을 높이면 되긴 돼요. 되게 높아지세요. 네. 지금 격을 높이자고 지금 15년째 그게 아니라 하는데 청문회를 하되 청문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장관이 안 되게 해야지. 그런 건 통과돼서 한 명도 없어요. 명도 안 그러면요. 되지. 지금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하고 대법원장하고 투표해가지고 과반수 못 넣으면 통과 못 되는 것처럼 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인준 청문회가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지금 그건 비공개로 한다. 걔네.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 있잖아요. 비공개로 다 서류를 미리 몇 달 전에 다 내가지고 싹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거 다시 돌려서 다시 받고 다시 돌려서 다시 받고 해서 청문회에서는 미리 비리가 있는 건 그다음에 알아서 사퇴 내든지 사퇴 압박을 해요. 당에서 이제 이런 게 있으면 관두셔. 하고 올라와서 청문회에서는 뭐냐면 정책 청문회만 하는 거야. 그렇죠. 이제 저런 거 다 엉터리 같은 건 다 걸러냈으니까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하든지 뭐 자, 그리고 그게 그다음에 뭐냐면 이제 시사협정이잖아. 청문회는 나는 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국민이 이런 걸 알아야 되잖아. 이런 사람이 비도덕적 이게 왜냐면 국토부 장관이 땅 투기를 하고 국토관리 이게 맞춤형 비리야. 어? 자.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대변인처럼 맞춤형 비리야. 이런 사람이 장관이 되면 안 되는 거 우리가 알아야지. 아니요. 알아야 하잖아 우리가. 최종호 장관 후보자가 이제 아파트를 3개를 샀더라고요. 지금 다주택 때려잡자며. 2개를 사고 그다음에 하나는 아마 저기 자녀들한테 분양권을 주고 받았는데 있을 그걸 또 전매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다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분 나이 정도 됐으면 돈이 좀 있으면 이 정도 투자는 투기죠. 그러면 다주택을 장려하는 정책을 쓰는 정부에서 해야지. 그리고 형 지금 다주택자 때려잡자면 다주택자가 국토부 장관이야. 아니 이분이 했겠어 또 이분 또 부인이 근데 했다고 그러면 봐요. 이 장관은 자 그러면 우리 최종호 장관 다른 얘기부터 장관을 해야지, 한마디씩 다른 합시다. 장관. 이거 최 후보자도 다주택이기 때문에 16년을 보유했더라고. 다주택이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게 되겠지. 혹은 파는 게 차라리 이득이면 딸에게 증여식으로 자기 집 소유 하나를 줄였겠지. 증여세를 냈나요 근데? 당연히 장관 그럼 후보자가 됐죠. 그걸 안 근데 하면 왜 말이 되나? 편법 증여라 그래? 빨리 이거? 했어요. 딸에게 하고 거기서 월세를 받았어 또. 아니.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내가 딱 들어오니까 장관 후보자가 임명되니까 이거 다주택다네 문제가 되니까 빨리 얼른 그러니까. 딸한테 이렇게 증여하고 그다음에 너 이거 월세 내는 걸로 하자 이렇게. 동일한 사안에 바꿔버린 거야. 대해서 꼼수를 쓴 이봉규 거예요. 씨는 어떻게 보냐면 이 정부는 다주택 다 때려잡는데 최정원은 왜 집이 세 채나 되냐 지금 이 얘기고 그다음에 내가 한 원장 얘기를 옆에서 나도 공감하면서 들었는데 아니 공직자로서 무슨 이상한 부정 비리가 안 한다면은 이 사람이 재산을 형성해서 노후를 도모할 게 집이라도 좀 장만하는 건데 그건 문제될 거 없다. 재산 이거. 모아서 그 두 채에다가 분양권 하나 가졌는데 이걸 그렇게 비난을 하면 비난하는 사람들도 자기 그중에 인생 내력 한번 뒤집어 봐라. 자기 조금이라도 재산 축적하기 위해서 부동산 안 하는 업자를 행동이 해야지 있느냐. 그러면 왜 국토부 장관 하냐 이거. 야, 그게 부동산 부동산 업자 업자야. 임대업자 하라니까. 그게 부동산 돈 많이 업자야. 버세요. 왜 여기 해당 근데 장관을 아니 해. 형님 자 딸한테 증여세 냈죠? 냈어. 네. 예. 그리고 딸한테 뭐 월세 받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야, 인사청문회 당시 아, 장관 본인이 월세를 내고 내정됐으니까 산다고요? 바로 그 직전에 그렇게 했는데 아, 본인이 바로 그 월세. 직전에 했어요? 나 이제 세금도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당당하게 그냥 다주택자입니다 이렇게 그냥 있는 게 그렇지, 낫다. 그렇게 아예 해야지. 그냥. 이거 다 그리고 저는 세금 다 낼 겁니다. 그렇지. 그리고 합법적으로 집 샀습니다. 이러면 그렇지. 되는 거죠. 차라리 근데 그러면 좀 이 최정호 후보자는 민주당 사람도 아니고 문재인 사람도 아니고 네, 그냥 관료 관료야. 출신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권에서나 발탁될 가능성이 있다가 지금 정권에 발탁됐을 뿐인데 그럼 네, 뭘 볼 수 맞습니다. 있냐면 한국의 고위 관리가 대략 이런 정도의 삶을 산다고 보면 돼. 평균적인 삶이라고 보면 그걸 인정할 거냐? 모든 고위 관료는 다 잘못됐다고 볼 것이냐? 선택의 문제예요. 최종호 장관 후보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잘합니다.
알아요? 네, 아는데 난 이분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예, 관료계에서 여러 가지로 좀 얘기가 나왔을 때 조금 이분이 훌륭해? 아니 관료로 굉장히 존경받는 분. 그러니까 이제 관료로서의 능력이 인정. 이 사람은 민주당 이거를 떠나서 건교부 자체 내에서 최고의 인사. 난 그 얘기 들은 게 지금 문체부 후보자던데 이 사람도 정당적인 그 사람도 굉장히 괜찮은 그 사람으로 얘기를 알려져 있는데 많이- 최정우 장관 후보는 그 건교부 내에서 왜냐면 그 밑에 한 9급, 7급 이런 사람들 얘기 듣잖아요 저는. 근데 굉장히 능력 있고 관료로서 뛰어난 분이고 이분이 꼭 장관이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전부 얘기하는 분이니까 능력에 있어서는 이분이 뛰어나다. 그런 측면에서 박지원 대표도 아마 잘된 인사를 그 양반이 두 명을 꼽더라고. 근데 하여튼 안타깝네요. 이분이 계속 이렇게 나오니까. 꼼수하는 능력이 대단하구나. 근데요 이게 형 살다 보면 아니 그러니까 아주 그런 거 아주 아니 형수 이거 바짝바짝 형수님이 또 이렇게 재테크에 능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나는 몰라 다주택자라고 뭐라고 하면 안 된다고 봐. 세금 똑바로 내면 되죠. 아니 왜 꼼수로 그래? 이렇게 막 세금 인사청문 내는 받기 거고. 전에 막 이렇게 꼼수로 돌리고 이래도 나는 그러니까 이봉규 씨 장을 한번 해부해봤으면 자 좋겠어. 이게 최종호 관료는 이제 장관 후보는 여기서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제